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아주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다른 것도 있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그 말이 맞습니다. 다만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거예요. 인류 문명이라는 건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는지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문명은 여유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의 삶과 노동의 목적도 결국엔 여유를 찾아나가기 위한 과정 위에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노동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아주 답변은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결국 목적은 뭐예요? 여유롭기 위해서 아닌가요? 모든 목적들은 여유라는 전제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동을 한다는 것도 결국 여유 시간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취미 생활이 어떤 거가 됐든 결국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노동을 한다는 것도 비싼 물건을 사서 즐길 만한 여유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저희의 삶과 노동은 여유를 찾아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유는 과연 객관적인 경제력이나 소득만으로 결정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튀르키예나 베트남 같은 곳에서는 그 걔네들 월급이 보통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꽤 경제력이 괜찮은 40대 가장 남성이라 할지라도 한 2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괜찮게 버는 남성들이에요. 사실 200만 원 정도는 한국에서 젊고 건강한 남성이라면 1개월 안에 대부분이 벌 수가 있는 금액인데, 그 나라들에서는 그 200만 원의 소득으로 대여섯 명의 일가족이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기도 해요. 아무리 현지 물가가 한국보다 싸다 그래도 전자제품은 오히려 한국보다 그런 나라들이 더 비싸요. 그리고 부양 인원이 많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활 수준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의 평범한 1인 남성보다 여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보다 한국 남성들은 여유를 찾지 못하며 항상 조급해할까요? 한국에서는 항상 조급해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위험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위험한 노동 자체는 그 개발도상국에 더 많다 할지라도 너무 워커홀릭들이 한마디로 많아요. 한국에서는 노동시간도 굉장히 길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한국인들은 좀 여유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왜 조급할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조건을 들이대면서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너는 남자 취급을 안 하고 배제해버리겠다고 좀 위협 비슷한 걸 합니다. 생각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의 틀을 깨고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왜 이슬람 여성들은 자유로운 유럽에서 히잡 하나도 벗어던지지 못할까요? 그리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 자유롭게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물론 유럽 같은 사회에서는 그들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합법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은 히잡을 쓰고 다니면서 이슬람 질서를 독일에서도 지키는,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철저히 일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슬람 사회의 특성이 기인한다고 봐요. 그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합법이라 할지라도 그런 짓을 하면 그들 사회에서는 완전히 배제돼서 완전히 가족이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거의 그 사형 선고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슬람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남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징병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죽으러 가는 길에 면제받은 건 되게 기뻐해야 할 일 같죠.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기준에서 제대로 된 남성이 아니라는 일종의 시그널이었고,
그것이 대다수의 남성에게 굉장히 수치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계의 전부였던 곳에서 배제된다는 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절대 다수의 한국 남성들도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정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그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솔직히. 거의 말도 안 되는 가혹한 조건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강요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한국 남성들이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건 매우 당연해요. 이건 사실 남성뿐만 아니라 뭐 모든 연령이나 여성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 특히 젊은 남성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많이 가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하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조건은 대다수의 젊은 남성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하고 소수에게도 매우 힘들고 그 조건을 여유를 누리며 가볍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타고난 조건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까 말했다시피 한국에서는 여유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냐면요. 저희는 여유가 있어야 인간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회사까지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운전을 해서 10분 안에 가는 거리인데 지켜야 하는 시간은 20분이 남았다고 치면은 앞차에게 양보도 하고 보행자에게 양보도 하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배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근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회사까지는 차 타고도 20분이 넘게 걸린다 하면 그렇게 여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하기 쉬워요. 괜히 제가 있는 차선만 차가 안 빠지는 것 같고 괜히 보행자가 시간 끄는 것 같고 내가 갈 때만 이렇게 빨간불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나요? 여유롭게 시간이 남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일들이 굉장히 큰 짜증의 요인이 돼요. 쇼펜하우어가 신체적 건강이 행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몸이 아프게 되면 나 자신의 여유가 없어지고 별것도 아닌 일로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요. 저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을 때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된다고 봐요. 누구나 극한 상황에 몰리면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품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아무리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도 며칠을 굶긴 후에 음식을 되게 비싸게 팔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돈 욕심이 엄청나고 큰 돈이 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사기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죠. 한국에서의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에서 몇 억의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몇 년간은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영업 등에 성급하게 뛰어들어서 돈을 잃는 사례가 많죠.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사기를 당하는지를 보면은 급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부양할 사람이 없고 굉장히 여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저는 훨씬 적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활 수준을 낮춰버린 후에 기다리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출금이나 아니면 부양할 자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행동하기가 되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도 사실 몇십 년간 들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벌이다가 한순간에 비이성적 판단으로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퇴직자들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널리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 다음에 한순간에 사기를 쳐서 강탈하는 메커니즘은 한국 사회가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이런 위험이 커요. 군대라는 제도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강제로 빼앗은 후에 동년배의 여성들과 경쟁시키기 때문이죠. 게다가 나이 문화가 존재하는 한국에서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기만 하면 실제로 굉장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해서 나이 어린 거를 싫어하는 곳은 없죠. 하지만 한국은 그 나라들보다 유독 나이 차별이 심합니다. 비슷한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조급함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한국 남성들이 위험 선호자가 되어서 위험한 투자나 그런 근로에 뛰어들게 되는 유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은 저성장 국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위험을 감수하면 그만큼 얻는 것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직업에서는 아직도 팽창 사회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공무원 호봉제 같은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그 무리한 영끌 투자나 아니면 무리한 그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걸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전반적으로 모두 그렇지만은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조급증을 강요해서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킨 다음에 착취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건 네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철저히 개인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려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급하고 불행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제 생각은 이래요. 스트레스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훨씬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건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트레스와 여유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줄타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는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로 사람을 몰아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나 특히 그 중에서도 젊은 남성들은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배격하고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게 개인에게 저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한국을 고성장 사회로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높은 미혼율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